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주 만에 살 빼는 법칙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사는 행복에너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현 준텐도 의학부 교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운동도, 가혹한 식사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업무에 쫓기는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과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의 진실이란 장을 소중히 다루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편하고 즐겁게 계속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나아갑시다. 무리한 감량을 그만두고 장과 장내 세균이 즐거워하는 활동, 즉 장화를 합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장활이란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다양한 질병 위험률을 크게 낮춥니다. 아울러 행복 호르몬이나 젊어지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노화가 억제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갑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고 업무 효율까지 향상됩니다. 이와 같이 장활은 장점 투성이입니다. 살을 뺀다는 목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세포는 기아 상태를 대비하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섭취한 과잉 지방을 무제한으로 축적하여 점점 비대해져 가는 것이 비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은 도쿄 농공대학의 키무라 이쿠오 특임 교수입니다. 장 속에 서식하는 세균 중 몇 가지는 음식을 분해하여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단세 지방산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져 지방세포에 도달하는데 지방세포는 이 단세 지방산을 감지하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웬일인지 세포 내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세 지방산은 영양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지방세포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세 지방산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대사가 활발해져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흡수를 멈출 뿐 아니라 연소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천연의 비만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쇄 지방산인 것입니다. 이 단쇄 지방산을 만드는 장내 세균의 작용이야말로
개인차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단수의 지방산의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포의 폭주를 멈추지 못하고 에너지의 소비도 활발하지 못하게 되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내 플로라가 생태계로서 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종류의 세균이 활발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균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균만 활발해지지 않도록 숙주인 인간은 편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이 식이섬유, 발효식품, 올리고당이라는 점입니다. 야채나 과일, 요구르트, 낫또, 야채절임, 된장, 벌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단수의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은 최신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장 속에 펼쳐진 세균 플로라 속에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척척 만들어내는 세균이 있어서 그 균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기분이 새롭지 않은가요? 살이 찌기 쉬운 장내 플로라와 살이 찌기 힘든 장내 플로라가 있는 것처럼 피부가 깨끗해지는 장내 플로라와 그렇지 않은 장내 플로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는 물질은 에쿠올이라고 합니다.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특정 장내 세균이 에쿠올로 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쿠올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백 효과가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밖에는 여성의 갱년기 장애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 남성의 전립선 암이나 여성의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현재 급속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쿠올은 장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 기관에서 요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대략 4명 중 1명꼴로, 즉 적은 사람만이 에쿠올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에쿠올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인의 장내 플로라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에쿠올을 만드는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비관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소플라본에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올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만들 수 없는 사람이나 대두를 먹으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에코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또한 에코올 보조식품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멘탈 트러블도 예방하는 장의 힘. 세로토닌이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에게는 약 10mg의 세로토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약 90%가 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8%가 혈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속의 중추 신경에 있는 것은 나머지 약 2%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정신 상태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장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은 장이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뇌의 세로토닌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로서 다양한 비타민류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장내 세균이 만들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인데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공생 관계에 있는 장내 세균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K 등을 합성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내 환경을 갖추어서 세로토닌 부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멘탈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인 사람은 정신의 균형을 깨트리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로 지나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긋한 기분으로 장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에서 활동하는 잡다한 세균의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침에만 장활 다이어트 4가지 스텝을 시작하자. 드디어 장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침에 4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나날이 장이 아름다워지고 체형이 바뀌어 갑니다. 먼저 2주간 지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기상 후에 섭취한 수분은 위로 보내지고 위의 무게로 인해 장이 자극되어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변이 직장 쪽으로 보내지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됩니다. 2. 장에 좋은 아침 식사를 먹는다.
아침 식사가 체내 시계를 리셋합니다. 물론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큰 목적. 요구르트 유산균과 물을 갈아 넣은 식이섬유로 장내 환경을 최고의 상태로 만듭시다. 벌꿀을 가미해서 드시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3. 아마니유를 큰 수저로 하나 마신다. 변비 해소에는 적절한 기름 섭취가 필요합니다. 변통을 좋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쉽게 배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마니유 큰 수저 하나는 올리브유 큰 수저 2개로 대용해도 괜찮습니다. 4. 장활 스트레칭. 쾌변을 실현하려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스트레칭이나 변이 뭉치기 쉬운 포인트를 자극하는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컵 한 잔의 물을 마십니다. 잠자고 있던 당신의 장을 깨워줍니다. 장은 수면 중에 소화, 흡수를 마치고 아침이 될 무렵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장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장에 수분을 공급해서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에 물의 무게가 더해지면 위장이 내려앉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장의 상부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원활한 배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단숨에 마시는 것. 단숨에 마시는 것이 장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단숨에 마실 수 있다면 차거나 따뜻하거나 무관합니다. 다만 몸을 차갑게 하고 싶지 않은 분께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물이 장에 도달하면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변비의 원인 중 하나인 수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장은 소장, 대장을 합쳐서 7m 이상이나 됩니다. 연동운동이 약해지면 음식물의 진행이 느려지고 그동안의 장벽이 수분을 흡수하여 변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변은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뿐 아니라 식사 전에는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장에 있어서 활발한 연동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장내 흐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숙변이 뭉치게 되고 변의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장내의 중립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가세하여 장내 환경은 악화 일변도가 됩니다. 변비가 되면 배가 팽창해서 괴로워집니다. 중증 변비로 고생하다가 설사약 등을 복용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으로 변을 배출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강제적으로 장을 자극하게 되면 강제 없이는 장이 움직이지 않아도 좋다며 게으름을 피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약에 의존하지 않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연동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약을 마시지 않은 날을 늘려가도록 신경을 씁시다. 스텝 2. 장에 좋은 아침 식사를 한다. 만약 아침 식사 습관이 없다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선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만 귀양 먹는다면 되도록 장내 플로라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이 가른 무, 요구르트, 그리고 벌꿀입니다. 요구르트 200g에 간무 2큰술, 벌꿀 2큰술입니다. 이 조합이 장내 세포에는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최대 세력인 중립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장 속을 유익균 우세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르트에 함유된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에는 장내 플로라를 정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를 거쳐 장까지 도달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장 속에 머물거나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등 변비나 설사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감안한 결과 권장하는 식품이 바로 가른 무입니다. 무는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 정비에 공헌합니다. 또한 벌꿀은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꿀은 단맛 때문에 살찌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꿀의 성분은 요구르트와 간물을 섞어서 섭취하면 아밀라아제의 작용이 더해져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힘들고 장으로 이동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요구르트의 간무와 벌꿀이라면 어떤 맛일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벌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요구르트에 사과를 갈아 넣은 것과 같은 식감으로 맛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치즈는 가공된 프로세스 치즈보다 내추럴 치즈가 유산균 작용이 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터는 크림을 발효시킨 발효 버터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낫또에 함유된 낫또균은 유익균이 우세인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소플라본이라는 미용 건강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유산균과 유익균을 늘리는 멜라노이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정장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인스턴트 된장국을 한 그릇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의 장에 잘 맞는 것은 야채 절임에 함유된 유산균입니다. 이것은 위산에 녹지 않으며 장까지 도달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절임 음식인 김치는 새우젓과 같은 동물성 원료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유된 유산균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미와 탄산이 특징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장 작용이 높은 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감주 또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입니다. 누룩균 등 살아있는 균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이 많기 때문에 장내 플로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밤의 습관. 아침에만 장활 다이어트 4스텝에 조금 익숙해지면 밤의 습관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이지만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밤도 중요합니다. 궁극의 비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긴장을 푸는 것이 목적인데 장애 운동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고 수면 중에 소화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 그로 인해 질 좋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근다. 자기 전에 38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15분간 몸을 담급시다. 혈류가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완 모드가 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취침 중의 장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입욕이나 샤워를 하면 교감신경을 작동시키게 되므로 밤에 뜨거운 물의 사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8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준다. 넷을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8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포인트는 하나.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일까 보다는 불필요한 생각을 일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8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것만 생각합시다. 이 호흡법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 부교감신경이 고조되고 심신 모두 이완 모드로 들어서게 됩니다.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취침 전 30분간 멍하니 있는다. 취침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PC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수면에 들어도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장의 움직임도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긴장을 푸시나요? 아로마 향을 피우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장의 골든타임에는 취침을, 현대인은 밤에 자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율신경은 체내 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의 골든타임은 24시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이 시간에 피크를 맞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러므로 장의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4시에는 수면을 취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요구르트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지 않을까요? 교감신경 우위인 아침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침은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우위인 시간대입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하며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그것에 맞게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밤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몸을 차게 하지 않도록 전자레인지로 덮여 드실 것을 권합니다. 숙변이 3kg이나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죽은 세균 등 노폐물까지 포함하면 숙변이 대략 3kg 정도 됩니다. 변비인 분은 그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내 환경이 정비되면 숙변도 배설되므로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듭니다. 딱딱한 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이 딱딱해서 나오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름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십시오. 딱딱해진 변은 물을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윤활유를 섭취해서 변의 바깥쪽을 유분으로 코팅해 장에서 빠지기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이라면 하루에 큰 수저 2개 정도가 기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분이 많은 변을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거나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를 먹는 등 변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변력을 향상시키는 11가지 변활 규칙. 지금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변활 규칙 11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기상 후에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건조한 장 속에는 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변비가 되기 쉽습니다. 기상 후에 컵 한 잔의 물을 마시면 그 무게로 인해 위가 내려가고 장이 자극되어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아침에 습관으로 삼읍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점심이나 저녁에도 식전에 한 잔의 물을 마셔두는 것을 권합니다. 규칙 2. 아침 햇살을 쬐다. 아침 햇살은 자율신경을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인간의 체내 시계는 24시간보다도 약간 긴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시간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셋하는 것이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어 자율신경을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 우위로 전환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여는 습관을 가집시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는 충분한 빛이 들어옵니다. 규칙 3. 바나나 한 개라도 좋으니 아침 식사를 한다. 먼저 무언가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침 식사 습관을 만드십시다. 시계 유전자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무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나나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뇌 에너지원인 당분이나 변비 해소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아무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젤리 음료 같은 그러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규칙 4. 장을 자극하는 식사 리듬을 지킨다. 식사는 하루에 3번. 장의 음식을 들여보내 소화 활동을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것도 장의 연동 운동에 중요합니다. 식사는 아침 식사가 금, 점심은 은, 저녁은 동이라고 저도 지도합니다. 아침, 점심은 듬뿍 먹어도 상관없지만 밤에 과식을 하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올라가야 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규칙 5. 1대2의 호흡을 10회 한다. 내뱉는 것을 의식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높아집니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높여주는 간단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숨을 내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시간에 2배 정도를 내쉬는 1대2 심호흡에 신경 써주십시오.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심코 숨을 죽이거나 호흡이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의 혈류가 나빠집니다. 업무 중간이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도록 합시다. 규칙 6.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친다. 식사 중에 교감신경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녁 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 3시간 이상을 비우도록 합시다. 식사 중에는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그 후에 소화를 위해 부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곧바로 잠이 들면 교감신경이 높아진 채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는 장의 소화, 호흡이 불충분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확실하게 전환된 뒤에 잠들도록 합시다. 규칙 7. 30분의 느긋한 워킹. 밤에 걷는 느긋한 걸음이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장을 자극하고 변비 해소를 돕습니다. 하지만 조깅이나 근력 운동 같은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교감신경을 높이게 되므로 밤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을 높이려면 저녁 식사 30분 후에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 8.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15분간 실시한다. 규칙 9. 장의 골든타임에 취침한다. 부교감신경은 밤 12시가 넘어서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대에 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기 때문에 밤 12시 이후가 장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밤 12시에는 잠든 상태인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밤에 하던 일을 아침으로 미루는 등 되도록 아침형 생활로 바꿉시다. 규칙 10. 잠드는 타이밍에 치유를 고집한다. 소화활동은 밤중에 부교감 신경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수면 중에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장도 확실하게 활동해 주므로 치유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쾌변으로 이어집니다. 아로마를 피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치유보다는 선호가 강한 것은 교감신경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11. 아침에 화장실에는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30분의 여유를 만든다. 아침에는 배변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밤중에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장이 활발하게 소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배변할 준비도 완료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입시다. 다만 무리하게 배변하려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침에는 필요한 시간 30분 전에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주 만에 살 빼는 법칙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사는 행복에너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현 준텐도 의학부 교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운동도, 가혹한 식사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업무에 쫓기는 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과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의 진실이란 장을 소중히 다루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편하고 즐겁게 계속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나아갑시다. 무리한 감량을 그만두고 장과 장내 세균이 즐거워하는 활동, 즉 장화를 합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장활이란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다양한 질병 위험률을 크게 낮춥니다. 아울러 행복 호르몬이나 젊어지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노화가 억제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갑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되고 업무 효율까지 향상됩니다. 이와 같이 장활은 장점 투성이입니다. 살을 뺀다는 목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세포는 기아 상태를 대비하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섭취한 과잉 지방을 무제한으로 축적하여 점점 비대해져 가는 것이 비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은 도쿄 농공대학의 키무라 이쿠오 특임 교수입니다. 장 속에 서식하는 세균 중 몇 가지는 음식을 분해하여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단세 지방산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져 지방세포에 도달하는데 지방세포는 이 단세 지방산을 감지하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웬일인지 세포 내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세 지방산은 영양이 충분하므로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지방세포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세 지방산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대사가 활발해져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흡수를 멈출 뿐 아니라 연소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천연의 비만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쇄 지방산인 것입니다. 이 단쇄 지방산을 만드는 장내 세균의 작용이야말로 개인차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단쇄 지방산의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세포의 폭주를 멈추지 못하고 에너지의 소비도 활발하지 못하게 되어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내 플로라가 생태계로서 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종류의 세균이 활발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균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균만 활발해지지 않도록 숙주인 인간은 편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이 식이섬유, 발효식품, 올리고당이라는 점입니다. 야채나 과일, 요구르트, 낫또, 야채절임, 된장, 벌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단수의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은 최신의 연구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장 속에 펼쳐진 세균 플로라 속에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척척 만들어내는 세균이 있어서 그 균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기분이 새롭지 않은가요? 살이 찌기 쉬운 장내 플로라와 살이 찌기 힘든 장내 플로라가 있는 것처럼 피부가 깨끗해지는 장내 플로라와 그렇지 않은 장내 플로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는 물질은 에쿠올이라고 합니다.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 특정 장내 세균이 에쿠올로 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쿠올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백 효과가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밖에는 여성의 갱년기 장애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 남성의 전립선 암이나 여성의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현재 급속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쿠올은 장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 기관에서 요 검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대략 4명 중 1명꼴로, 즉 적은 사람만이 에쿠올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일수록 에쿠올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인의 장내 플로라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에쿠올을 만드는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비관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소플라본에도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쿠올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만들 수 없는 사람이나 대두를 먹으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에쿠올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또한 에쿠올 보조식품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멘탈 트러블도 예방하는 장의 힘.
세로토닌이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에게는 약 10mg의 세로토닌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약 90%가 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8%가 혈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속의 중추 신경에 있는 것은 나머지 약 2%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정신 상태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장의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은 장이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뇌의 세로토닌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로서 다양한 비타민류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장내 세균이 만들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인데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을 합성할 수 없습니다. 공생 관계에 있는 장내 세균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K 등을 합성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내 환경을 갖추어서 세로토닌 부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멘탈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인 사람은 정신의 균형을 깨트리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뇌로 지나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긋한 기분으로 장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에서 활동하는 잡다한 세균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침에만 장활 다이어트 4가지 스텝을 시작하자. 드디어 장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침에 4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나날이 장이 아름다워지고 체형이 바뀌어갑니다. 먼저 2주간 지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기상 후에 섭취한 수분은 위로 보내지고 위의 무게로 인해 장이 자극되어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변이 직장 쪽으로 보내지고 자연스럽게 배변이 됩니다. 2. 장에 좋은 아침 식사를 먹는다. 아침 식사가 체내 시계를 리셋합니다. 물론 장내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큰 목적. 요구르트 유산균과 물을 갈아 넣은 식이섬유로 장내 환경을 최고의 상태로 만듭시다. 벌꿀을 가미해서 드시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3. 아마니유를 큰 수저로 하나 마신다. 변비 해소에는 적절한 기름 섭취가 필요합니다. 변통을 좋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쉽게 배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마니유 큰 수저 하나는 올리브유 큰 수저 2개로 대용해도 괜찮습니다. 4. 장활 스트레칭. 쾌변을 실현하려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스트레칭이나 변이 뭉치기 쉬운 포인트를 자극하는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컵 한 잔의 물을 마십니다. 잠자고 있던 당신의 장을 깨워줍니다. 장은 수면 중에 소화, 흡수를 마치고 아침이 될 무렵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장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장에 수분을 공급해서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에 물의 무게가 더해지면 위장이 내려앉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장의 상부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원활한 배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단숨에 마시는 것. 단숨에 마시는 것이 장에 자극을 주기 쉽습니다. 단숨에 마실 수 있다면 차거나 따뜻하거나 무관합니다. 다만 몸을 차갑게 하고 싶지 않은 분께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물이 장에 도달하면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변비의 원인 중 하나인 수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장은 소장, 대장을 합쳐서 7m 이상이나 됩니다. 연동운동이 약해지면 음식물의 진행이 느려지고 그동안의 장벽이 수분을 흡수하여 변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변은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뿐 아니라 식사 전에는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장에 있어서 활발한 연동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장내 흐름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숙변이 뭉치게 되고 변의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장내의 중립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가세하여 장내 환경은 악화 일변도가 됩니다. 변비가 되면 배가 팽창해서 괴로워집니다. 중증 변비로 고생하다가 설사약 등을 복용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으로 변을 배출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강제적으로 장을 자극하게 되면 강제 없이는 장이 움직이지 않아도 좋다며 게으름을 피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약에 의존하지 않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연동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약을 마시지 않은 날을 늘려가도록 신경을 씁시다. 스텝 2. 장에 좋은 아침 식사를 한다. 만약 아침 식사 습관이 없다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선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만 귀양 먹는다면 되도록 장내 플로라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이 가른 무, 요구르트, 그리고 벌꿀입니다. 요구르트 200g에 간무 2큰술, 벌꿀 2큰술입니다. 이 조합이 장내 세포에는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최대 세력인 중립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장 속을 유익균 우세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르트에 함유된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에는 장내 플로라를 정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를 거쳐 장까지 도달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장 속에 머물거나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등 변비나 설사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감안한 결과 권장하는 식품이 바로 가른 무입니다. 무는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 정비에 공헌합니다. 또한 벌꿀은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꿀은 단맛 때문에 살찌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꿀의 성분은 요구르트와 간물을 섞어서 섭취하면 아밀라아제의 작용이 더해져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힘들고 장으로 이동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요구르트의 간무와 벌꿀이라면 어떤 맛일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벌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요구르트에 사과를 갈아 넣은 것과 같은 식감으로 맛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치즈는 가공된 프로세스 치즈보다 내추럴 치즈가 유산균 작용이 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터는 크림을 발효시킨 발효 버터가 유산균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낫또에 함유된 낫또균은 유익균이 우세인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소플라본이라는 미용 건강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유산균과 유익균을 늘리는 멜라노이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정장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인스턴트 된장국을 한 그릇 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의 장에 잘 맞는 것은 야채 절임에 함유된 유산균입니다. 이것은 위산에 녹지 않으며 장까지 도달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절임 음식인 김치는 새우젓과 같은 동물성 원료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유된 유산균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미와 탄산이 특징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정장 작용이 높은 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감주 또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식품입니다. 누룩균 등 살아있는 균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이 많기 때문에 장내 플로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만드는 밤의 습관. 아침에만 장할 다이어트 4스텝에 조금 익숙해지면 밤의 습관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이지만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밤도 중요합니다. 궁극의 비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긴장을 푸는 것이 목적인데 장애 운동을 관장하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고 수면 중에 소화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 그로 인해 질 좋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몸을 담근다. 자기 전에 38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15분간 몸을 담급시다. 혈류가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완 모드가 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취침 중의 장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뜨거운 물로 입욕이나 샤워를 하면 교감신경을 작동시키게 되므로 밤에 뜨거운 물의 사용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8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준다. 넷을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8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포인트는 하나.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일까 보다는 불필요한 생각을 일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쉬고 8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것만 생각합시다. 이 호흡법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 부교감신경이 고조되고 심신 모두 이완 모드로 들어서게 됩니다.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취침 전 30분간 멍하니 있는다. 취침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PC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수면에 들어도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장의 움직임도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긴장을 푸시나요? 아로마 향을 피우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장의 골든타임에는 취침을, 현대인은 밤에 자는 시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율신경은 체내 시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의 골든타임은 24시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이 시간에 피크를 맞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러므로 장의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4시에는 수면을 취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요구르트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지 않을까요? 교감신경 우위인 아침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침은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우위인 시간대입니다. 교감신경은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하며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그것에 맞게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밤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몸을 차게 하지 않도록 전자레인지로 덮여 드실 것을 권합니다. 숙변이 3kg이나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죽은 세균 등 노폐물까지 포함하면 숙변이 대략 3kg 정도 됩니다. 변비인 분은 그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내 환경이 정비되면 숙변도 배설되므로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듭니다. 딱딱한 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이 딱딱해서 나오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름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십시오. 딱딱해진 변은 물을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윤활유를 섭취해서 변의 바깥쪽을 유분으로 코팅해 장에서 빠지기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가정에서 섭취하는 것이라면 하루에 큰 수저 2개 정도가 기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분이 많은 변을 만들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거나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를 먹는 등 변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변력을 향상시키는 11가지 변활 규칙. 지금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 변활 규칙 11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기상 후에 컵 한 잔의 물을 마신다. 건조한 장 속에는 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변비가 되기 쉽습니다. 기상 후에 컵 한 잔의 물을 마시면 그 무게로 인해 위가 내려가고 장이 자극되어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므로 아침에 습관으로 삼읍시다. 또한 마찬가지로 점심이나 저녁에도 식전에 한 잔의 물을 마셔두는 것을 권합니다. 규칙 2. 아침 햇살을 쬐다. 아침 햇살은 자율신경을 전환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인간의 체내 시계는 24시간보다도 약간 긴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시간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것을 리셋하는 것이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을 쬐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어 자율신경을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 우위로 전환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여는 습관을 가집시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창가에는 충분한 빛이 들어옵니다. 규칙 3. 바나나 한 개라도 좋으니 아침 식사를 한다. 먼저 무언가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침 식사 습관을 만듭시다. 시계 유전자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무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나나라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뇌 에너지원인 당분이나 변비 해소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아무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젤리 음료 같은 그러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규칙 4. 장을 자극하는 식사 리듬을 지킨다. 식사는 하루에 3번. 장의 음식을 들여보내 소화 활동을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것도 장의 연동 운동에 중요합니다. 식사는 아침 식사가 금, 점심은 은, 저녁은 동이라고 저도 지도합니다. 아침, 점심은 듬뿍 먹어도 상관없지만 밤에 과식을 하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올라가야 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규칙 5. 1대2의 호흡을 10회 한다. 내뱉는 것을 의식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높아집니다.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높여주는 간단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숨을 내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시간에 2배 정도를 내쉬는 1대2 심호흡에 신경 써 주십시오.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심코 숨을 죽이거나 호흡이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신의 혈류가 나빠집니다. 업무 중간이나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도록 합시다. 규칙 6.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친다. 식사 중에 교감신경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녁 식사 이후 취침 전까지 3시간 이상을 비우도록 합시다. 식사 중에는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그 후에 소화를 위해 부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곧바로 잠이 들면 교감신경이 높아진 채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는 장의 소화, 호흡이 불충분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확실하게 전환된 뒤에 잠들도록 합시다. 규칙 7. 30분의 느긋한 워킹. 밤에 걷는 느긋한 걸음이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장을 자극하고 변비 해소를 돕습니다. 하지만 조깅이나 근력 운동 같은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교감신경을 높이게 되므로 밤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부교감신경을 높이려면 저녁 식사 30분 후에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 8.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15분간 실시한다. 규칙 9. 장의 골든타임에 취침한다. 부교감 신경은 밤 12시가 넘어서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대에 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기 때문에 밤 12시 이후가 장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밤 12시에는 잠든 상태인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밤에 하던 일을 아침으로 미루는 등 되도록 아침형 생활로 바꿉시다. 규칙 10. 잠드는 타이밍에 치유를 고집한다. 소화활동은 밤중에 부교감 신경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수면 중에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고 장도 확실하게 활동해 주므로 치유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쾌변으로 이어집니다. 아로마를 피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치유보다는 선호가 강한 것은 교감신경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11. 아침에 화장실에는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30분의 여유를 만든다. 아침에는 배변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밤중에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 장이 활발하게 소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배변할 준비도 완료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입시다. 다만 무리하게 배변하려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침에는 필요한 시간 30분 전에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